요즘 같은 장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어려우실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창 상담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주신다면은 틈틈이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 시기가 가장 주식하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0.6%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약간 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장세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망 장세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약간 정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지금은 좀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 둘 다 얼어붙어가지고 이도저도 하질 않고 있는 약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나 지금 대규모 자금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RP 금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빌려주고 또는 단기간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매일매일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만 보고 잠깐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오늘 FOMC가 있습니다. 0.75%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끝이 나느냐,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0.75%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 달러 강세가 또 이어진다면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좀 많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1,300원대가 넘어갔지만 경제 위기는 아니고 1,300원대가 넘어갔지만 외환 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더 올라간다면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주게 될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도 봐야 되겠죠. 물가가 잡힌다고 한들 마이너스 물가로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잡힌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는 계속 지속이 되겠죠. 이를테면은 물가 상승률이 1%, 2%, 3%대인 시절과 지금은 8%, 9%대까지 올라가 있는 시절인데 야 8%, 9%대 상승률은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거 상승률을 먼저 잡아야 되겠어라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률이 8%에서 9% 올라가다가 9%에서 9.5%, 9.5%에서 9.6%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이제 뭐 끝난 겁니까? 물가가 그렇게 9%씩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또 잡기 위해서 또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잡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는 구간을 잘 정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마이너스 물가로 또 들어가는 디플레이션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뚝배기가 그렇잖아요. 뭔가 끓이고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더 끓일까 말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불을 끄는 게 늦다면은 국물이 넘쳐 흐르고 말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멈출 때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0.75%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적 상태,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정은 결국 뭔가 멈춰 있다라는 건데 멈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른 걸로 비유를 통해서 생각 한번 해보면요. 변화를 위한 멈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애벌레가 꿈틀꿈틀하고 기어다니다가 멈춥니다. 뭘로요? 번데기로 멈춰 있다가 나중에 나비로 변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증시는요. 어찌됐든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멈춤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게 되면요.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안 올 수 있다, 악재가 소멸이 될 거다, 뭔가 선반영이 다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라오다가 멈췄다라는 것은 변화를 주기 위함인데 더 올라가기 위함인가? 변화가 그런 걸까요? 올라가다가 멈춘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으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는 또 어떤 모양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가? 멈췄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사실 뭐 내려갈 가능성보다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분위기가 지금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갈 분위기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관망이 끝나고 나면 아마 내려갈 만한 요소가 많이 생겨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지금 내려가다가 뭔가 멈춰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는 역시나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가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자꾸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매수로 베팅을 걸고, 아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버스를 사거나 막 매도로 가면 풀 매도 때려가지고 손절해버리고 뭔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박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전략을 짜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행동을 옮겨버리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것은 관망입니다. 관망. 제가 지금 뭐 몇 주째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현금도 투자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좀이 쑤시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고 팔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밑으로 추가 하락을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당장 매수에 바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바닥을 잡는지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지를 셋 중에 하나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보고 힌트를 좀 더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저는 환율이 한번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0.5% 올렸더니 0.75%로 올라가면서 좀 점점 멀어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와서 결국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강달러는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환율은 한번 일시적으로 1350, 1350원대까지 한번 치솟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역시나 충격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뭐 좋은 이야기도 들릴 거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들릴 거고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들릴 거고 저처럼 안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도 들릴 텐데 그럴 때일수록 관망하세요. 뭔가 의견이 분분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칙칙 뭐 이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뭔가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볼 수 있고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중하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 역시나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부탁을 해도 계속 매수를 하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전화를 받기 전에 유튜브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요. CJN이 올라와 있네요. CJN 48,400원의 비중이 15%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한다라고 하셨는데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보실 계획이라면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은 본전 정도 온 종목이 아니면요 그냥 가져가야 된다 쪽으로 다 그냥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됐는데 자꾸 우리는 종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버린 건데 자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딱히 언제까지라는 기준은 잡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진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최근까지도 원래 이 회사가 70억, 100억, 200억 벌다가 지금 6천억, 4천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연봉이 뭐 월에 내가 한 2, 300만 원씩 이렇게 버는 사람이 뭐 일시적으로 이번 달에 뭐 보너스 때문에 5, 600만 원 이렇게 버는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내가 벌이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속이 된다면 생활 스타일이라던가 환경이 다르게 바뀌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시젠도 지금은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 테마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당한 기업 때문에 지금 사지 않고 있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때 모아가야지 저는 뒤에 올라올 때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누군가가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줄 때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좋다고 떠들어대 줄 때 그때 팔아낸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짧은 생각을 가지고 짧은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셨다면 전 잘못된 투자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3만 원대 가까워지면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거 추천드리고 튀어 오를 때 5, 6만 원대까지는 시간은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R 서포트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R 서포트 비중이 8,500원에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이 종목은 지금 뭐 6,000원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R 서포트라는 이 기업은요. 저는 손절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시젠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30억에서 180억대로 이렇게 늘어나 있죠. 원격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역시나 뭐 또 원격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이런 쪽으로도 엮이고 재택근무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원격 그리고 뭐 재택근무 그거 해봤자 회사에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회사에 좋다 이거예요. 회사도 나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이 바뀌어진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시간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쪽에서 모아가고 기다린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청자님 탓인 거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 했을 때 사실 여기서부터 모아가면서 장기 계획을 짜고 모아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내가 사서 물려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이건 자꾸 손절해야 될까요 하다가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하면서 또 나중에 되니까 배 아파가지고 또 고가에 사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이것도 지금 저점 자리가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보니까 한 3,800원, 4,000원대가 되죠. 4,000원대가 내려오면은 비중을 오히려 눌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손절보다는 홀딩 의견 쪽으로 보고 시간 투자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네요.
이름이 퀀타가 뭡니까? 퀀타 매트릭스. 아, 이거 이름도 이상해요.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8,460원의 비중 40%네요. 일단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첫 매수를 1년 전에 16,000원에 매수해서 최근에 추매해가지고 매수가를 잘 낮춰놨어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1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를 8,600원까지 거의 8,400원까지 이렇게 낮췄다라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6,000원이었으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보세요. 16,000원이었으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8,000원대까지 떨어뜨려 놓으니까 잠깐만 반등 나와주면 나는 본전 탈출이 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참다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은 뭐 어떤 걸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퀀타 매트릭스, 일단 매트릭스라고 하면 우리는 뭐 릭스라고 되어 있지만 릭에서 기역을 빼버리면 매트리스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침대인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 보면은 뭐 좀 적자가 나거나 안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혈액, 분뇨, 체액을 통해 가지고 뭐 체외 의료 진단 기기, 뭐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 납품을 하네 하는데 보세요. 적자가 나고 있죠. 왜?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는데 이름만 듣고 어떻게 뭘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현진 하수구 이러면 아, 저 사람은 하수구 뚫는 사람인갑다. 현진 라면쟁이 이러면 어때요? 라면 끓이는 사람인갑다. 아, 현진 갈치 이러면 아, 갈치 파는 사람인갑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현진 뭐 우르르 꽝꽝 하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우르르 꽝꽝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좀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적자가 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주식시장은 이름을 보고 이 기업이 뭐 한다라는 것을 대충은 아는 사람들이 테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 관점이 생기게 되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니까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은 당장은 뭐 진단 키트라던가 진단 기기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잠깐 이렇게 코로나 쪽으로 엮여서 살짝 꿈틀거릴지는 모르겠으나 매력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500원대가 되면 그냥 바로 본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본전 정리는 제 생각에는 뭐 한 길어봐야 두어 달 안에는 탈출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이름을 보고 조금 불분명한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리츠 5,010원에 10%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준에는 어느 정도 좀 싸지 않나 싶어서 구매를 샀는데, 네. 멘토님 기준은 어느 정도 되면 싸다고 느끼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주식을 하실 때 제 기준에는 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절대 평생 죽을 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네, 주식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멘토님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정말 싼지 안 싼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일일이 물어보면서 롯데리츠가 얼마나 싼 거 같아요? 얼마까지 내려가면 싼 거 같아요? 라고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결국 그 이야기 뭐냐면 어디가 싼지는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내려가고 있죠, 그죠? 예. 만약에 진짜로 싸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라고요? 내려가다가 지금 멈춘 것 같아가지고. 아, 멈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왜 멈춘 건데요, 이게? 내려가다가 왜 멈췄어요, 이게? 어디가 멈췄는데요? 뭐 미래에서 오셨어요, 혹시? 아니 뭐 다음 달이나 뭐 2년 뒤에서 오신 거예요? 뭐 여기가 멈췄다고 왜 멈췄다고 보이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보이는데. 멈춘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잠깐 이렇게 내려가다가 살짝 이렇게 서서히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내려가는 그 폭이 점점 줄어들었다를 멈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에 내려가는 폭이 약간 이렇게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멈췄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요거는 아직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냥 그대로 속해져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었고 지금 여기서 멈추는지 멈추지 않는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걸 싸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살까요, 팔까요?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최근 한 이틀 사이에 보니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누가 왜 매수하는데요? 매수를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발생됐는데요? 거래량 보니까 좀. 거래량이 왜 어떻게요? 뭐 무슨 기준으로 지금 뭘 저한테 설득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공감을 좀 시켜줘 보세요, 한번.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님 지금 뭔가 확고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한번 설득시켜 주세요, 이거를. 진짜 공감이 안 돼요. 뭘 매수세가 들어왔지? 안 들어왔는데 바닥이 어디지? 아직 안 잡혔는데 저점이라는 생각 안 드는데 아무것도 힌트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알려주세요, 이거. 왜 여기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뭐 좀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청자님은 자꾸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상담을 통해서 너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라고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나 잘못 들어가셨고 너무나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셨고 아니 이거 아직까지 다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사셨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샀는데 덜컥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아니 잘못 샀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샀어. 그럼 내가 손실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되니까요. 왜? 거래량이 엄청나게 튀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점에 내려와 있고 저기서 저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가 5,100원짜리 맞습니다. 왜? 지난 자리 저점이 여기여서 전저점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리 무너뜨리고 있어요. 전저점 무너뜨렸으면 더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더 내려갈 게 뻔한 자리 지금 매수해서 들고 있는 분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손절하라 라는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그럼 손절하라 라는 의견은 어디로 들어야 되는가? 최근에 만들어졌던 말씀하셨던 2, 3일 동안의 저점 여기 4,99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손절하세요라는 이야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이건 저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점이라고 손절할 생각은 없고 또 모아갈 생각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리츠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뭐 더 가져갔을 때 좋은 기업인가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임대 사업을 하고 이렇게 뭐 부동산 쪽으로 한다는데 저 부동산 사업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손절이 맞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모아가겠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 생각하고 다르신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을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이 기업 살 바에 다른 기업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시청자님이 만약에 모아가겠다 생각하신다면은 4,500원대 또는 그 이하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관점을 잡고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식 하실 때 내가 생각한 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되게 고집 있어 보이지만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틀렸다 인정하고 빨리 바꿔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뭐 종목 교체도 빠르게 하는 편이고 시장도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또 전략을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믿고 싶은 거를 자꾸 주장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청자님도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거 기업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J 솔루션즈요. SGA 솔루션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00원에 10%요. 1,600원에 10%. 네, 거래량 터지면 전화 주시라고 해서 네. 전화 드렸어요. 거래량은 최근에 터졌어요. 그죠? 네. 아까 그 상담 받으셨던 분이 지금 TV를 보고 있다면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멈췄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는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도 이거는 하나 배워놓으시면 좋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V로. 네. 이거는 시청자님도 그렇고 방금 전 상담하셨던 시청자님도 그렇고 아까 왜 문현진은 그걸 바닥이 아니라고 했는지를 그냥 비교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면 돼요. SJ 솔루션즈라고 하는 기업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게 눈으로 띡 하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평소에 거래가 없었는데 독보적으로 뭔가 튀어오르면서 뭔가 주가 상승도 일어나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방금 봤던 롯데리츠는 그딴 게 없어요. 전혀 그냥 내려와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며칠, 요 이틀 떵떵 올라온 게 단데 사실은 크게 본다면 저거는 거래량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거래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출난 거 하나 없는 자리와 이렇게 특출난 게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인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SJ 솔루션즈는 내려가다가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뭔가 거래가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살 이유가 뭐가 있지? 저렇게 많은 거래가 생길 이유가 뭐가 있지?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방금은 아무 의심할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시청자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SJ 솔루션도 상담을 했을 때, 보안 관련주 괜찮습니다. 이거 바닥 잡을 때, 그때 전화 주면 되는데, 바닥 잡는다는 신호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를 잘 주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은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결국은 800원대에서 자리를 좀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터졌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바닥이다가 아니라 이제 바닥 좀 잡아볼까라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우리 그 한강공원이라든가 무슨 뭐 공원 같은데 돗자리 돗자리를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깔고 이렇게 우리가 놀려고 갈 때. 네. 돗자리 깔기 전에 냅다 누워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돗자리 깔고 네네. 의자 한번 앉아볼까 하는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준비 과정에 우리가 막 추가 매수하고 뭘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는지 안 앉는지를 체크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 아직까지 8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점과 최근에 이제는 또 보안 관련주에 대한 또 필요성이 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이 800원 정도 또는 800원까지 혹여나 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제는 좀 매수세가 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9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지금 매수하신 만큼 추가 매수하는 걸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오길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회사가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이 3년 정도 적자는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적자가 계속 그럼 지속이 된다면 목표가는-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목표가 정하기 전에 추가 매수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네, 주식을 알겠어요.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9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YG 플러스요. YG 플러스요. 예. 7,100원에 5%인데 네, 제가 산 게 아니고 네, 우리 집사람이 이걸 사놨는데 네, 그래서 이거 문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일단 뭐 그래요. 뭐 딱히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짜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5,9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예요. 5,9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 7,100원까지 금방 가요. 요즘에 이제 신인 가수들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컴백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엔터주 쪽으로 요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7,100원까지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막 미친 듯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나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반등세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는 5,900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무너지는데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900원 되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손실을 그냥 감수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손실을 메꾸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5,9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올라오게 되었을 때 7,100원이 된다면 바로 본전 정리하시는 게 맞는 기업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예, 항상 정말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비유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롯데 칠성, 롯데 예, 칠성, 칠성. 예, 18만 6천 원에 네, 35%를 예, 네, 그거 했는데 네. 이게 그냥 그때 막 조금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제 비중으로는 조금 많아서 네, 그냥 일부라도 조금 손절을 해서
다른 거를 좀 사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될지 그게 조금 고민이라서 전화드렸어요. 이 다른 걸 산다라는 개념이 정말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청자님이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을 못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네. 그런데 시청자님이 지금 승용차를 운전을 하려고 앉았어요. 할 줄 네. 모르니까 어렵겠죠? 네네. 할 줄 모르니까 어렵고 잘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잘 되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 나 이 차 버리고 트럭을 몰까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트럭을 몬다고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럼 트럭을 또 몰아봤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SUV에 몰까 봐. SUV에 몬다고 달라질까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면허도 없고 운전도 네네. 할 줄 모른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 지금 이거 팔고 딴 거 사면요 또 똑같이 물려가지고 또 고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근본적인 원인, 주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원인을 고치지 않는 거거든요. 제 네. 방송을 보면서 비유를 뭐 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방금 비유를 통해서 이해해 드리려고 했던 것 뿐인 거고 지금 이 자리는 네네. 고점에 산 거예요. 2달 전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제 방송을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거든요. 고점에 사셨는데 이 고점에 사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사면 또 고점 사게 되겠죠.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러면 네네. 또 고점 사가지고 물리면은 종목 고민이 롯데칠성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것 뿐인 거지 항상 고민만 하고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물려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수익 내려고 하는 네. 거지. 그럼 수익 내는 네, 네.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저는 저점에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발 좀 싸게 사라. 네. 떨어진 거 사라. 좋다는 거 사지 말고 나 안 좋다는 거 사봐라. 안 좋다는 거 중에서도 내가 좋다고 생각드는 거 제발 좀 사봐라. 그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좋다는 걸 사요. 롯데칠성 좋죠. 강남 땅이죠. 강남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고 하지만 강남 땅을 자꾸 보게 되죠, 사람이. 그걸 사신 것뿐인 거예요. 네네. 이걸 매도하시면 또 강남 땅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롯데칠성이라는 이 기업을 지금 비중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정리해야 되는 종목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롯데칠성뿐만 아니라 지금 식음료 파트들 그리고 뭐 주류 관련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시간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22만 원대, 뭐 25만 원대 이렇게 올라갈지도 몰라요. 네네.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대신에 다른 종목, 저점에 있는 종목은 더 많은 수익을 낼 텐데 얘는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은 안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 옮겨 타시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네네. 가지고 가져갔을 때 크게 물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시는 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보유하는 동안 면허를 따자 이 말이에요. 면허를 따자. 차 옮겨 다닐 생각하지 말고 면허를 따자. 네, 이해가 되셨어요? 아유, 오늘도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네. 뭐냐면 밑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제 예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될 때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16만 원 선 정도가 비중을 줄이시는 자리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저기서 줄이는 이유는 떨어졌을 때 다시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16만 원이 네네.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신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면 네네. 다시 공략하는 것을 한번 전략으로 짜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강연 또 언제 또 나오는지 한번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오후 8시, 오늘 오후 8시, 내일 오후 8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8시에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또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가 7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 기다림이 묘약일까요? 깝깝하게 주식을 하네요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깨달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기 좀 힘들죠. 근데 내가 깝깝하게 하고 있다,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훨씬 바람직한 모습이고 더 성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뭐 물론 이 종목은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다음 투자가 있잖아요. 뭐 주식 이것만 해서 끝낼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수익을 내서 메꾸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고 일단은 회사가 뭐 OLED, 뭐 전지방, 뭐 2차 전지 이런 쪽을 다 엮여가지고 올라왔는데 딱히 매력적인 사업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엮인 것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지금 현 시점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맞물려 가지고 얘는 침체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유상증자까지 해버리고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해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건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첫 상담이 강렬했죠. 제가 바닥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처럼 보였다는 거죠. 왜? 거래량 때문에. 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생겨나가면서 바닥이 생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상적인 거래량과 다르다라는 게 거래가 들어온 거지 그냥 뭐 어제 보니까 어제 대비해서 오늘 좀 많다. 이거는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어오려고 신용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는 4만 원대에서 좀 더 밀려서 3만 5천 원대 이 자리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반등을 노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규칙적이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올라와요. 그게 되게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망각을 하고 에이 설마 그럴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2, 4, 6, 8 다음엔 10이죠. 1, 3, 5, 7, 9잖아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규칙적인데 자꾸 그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갑갑한 것뿐인 거거든요. 너무 쉬운데. 그래서 내려갔으니 이제 올라갈 차례인데 그 내려간 자리가 제가 보기엔 35,000원 자리일 것 같다. 그 자리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다음 상승 때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생명과학 28,000원의 비중이 지금은 13%인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이것도 뭐 의료용 심지 전문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CMO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또 결국은 뭐 의약품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코로나로 엮였는데 회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뭐 3년 정도 적자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4년 적자부터 해서 관리 종목 빠지기 때문에 2년, 3년까지는 그런 대로 견뎌 볼 만한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가 힘들면 적자도 날 수 있지라고 조금은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인데 이 기업은 흑자가 나질 않아요. 이런 기업에 주가만 폭등했다고 샀으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본전에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안 하고 있다가 오면은 얼굴에 이게 웬일이야 인 건데 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면은 정말 괴롭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안 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 관련주들이 요즘에 다시 튀어오르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세가 뭐 누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심각해져가지고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100만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은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때처럼 3만 원, 4만 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얘를 코로나 관련주로 인정을 해줄까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들 코로나 관련주로 막 급등 나갈 때 얘는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들까지 다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안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본전 탈출이라고 하는 계획은 저는 짜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타협 볼만한 선을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나는 17,000원 이상이 그냥 막 됐다 막 꼴배기 싫다 하면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본전만 기다리셔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저는 괴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8,000원 이상 대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자. 이 종목은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세운 메디칼입니다. 세운 메디칼. 일단 3,240원에 비중이 10% 정도 이렇게 담으셨네요.
일단 제약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 있죠. 세운 메디칼처럼 이거 지금 뭐 150억대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을 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저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에 잡으셨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나와준다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힌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내려가고 있는 중에 완만해져 있을 뿐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리에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채팅을 보면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 좀 정하세요. 모든 시청자분들 제발 좀 정하세요. 내가 동네 앞에 마실 가려고 하는 건지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 슈퍼 가려고 하는데 이 트렁크 2만 원 거 막 들고 짐짝을 이렇게 들고 이거 동네 슈퍼 갔다 올 채비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동네 슈퍼 가는데 그렇게 왜 들고 갑니까? 라고 할 거고 그냥 스트리퍼 찍찍 끌고 가면서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면서 주머니에 손 땡 놓고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하면 그건 동네 가려고 하는 복장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 구간인데 매도해야 된다라고 물어보면은 눈앞을 보고 계십니까? 장기를 보고 계십니까?를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눈앞을 보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바로 그냥 튀어 오를 때 3,800원 정리하셔야 될 거고 장기로 본다면 2,7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될 텐데 어떤 마음가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스스로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멀리 가려고 하는 건가? 눈앞을 보고 있는 건가? 눈앞을 보고 있다면 3,800원 바로 매도하시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장기로 가져가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2,7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 하니까 오히려 비중을 저기서 더 늘린다 생각하고 비중 확대 그리고 조금 멀리 갈 거니까 멀리 보고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목표가는 굳이 정하지 않고 시간 투자를 하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20%에 12만 원. 20%에 12만 원이요. 12만 원입니다. 예. 너무 빨리 샀나 봐. 뭐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산 게 아니고 너무 비싸게 산 거죠? 예? 너무 빨리 산 게 아니고 너무 비싸게 샀다고요? 네. 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는 게 끝이에요. 싸게 사놓으면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끝이라는 거죠. 시청자님도 이 장 같은 거 많이 보러 가시지 않나요? 예. 뭐 장을 시장에도 가실 거고 마트에도 가실 거고 할 텐데 그런 데 가보면은 정말 좋은 품질의 고기라던가 제품을 싸게 팔면 어때요?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인할 이유가 없는데 할인을 해준다면 와 오늘 횡재다 하고 사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주식의 기본 원리예요. 주식의 기본 원리랑 시청자님이 시장에서 장 봐오는 원리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그 원리 반대로 완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비싸게 봐가지고 씌우고 있는 제품을 사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에코프로 BM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알고 세상이 알고 뉴스 알고 저도 알고 시청자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인삼이 몸에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인삼 한 뿌리 시청자님한테 2억 7천만 원에 팔면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거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네. 좋은 건 아는데 비싸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에코프로 BM 나쁜 거 아닌데 제가 이거 나쁘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저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다. 기업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좋은 기업 맞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엮여 있는 데다가 실적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주가가 논스톱으로 올라온 자리에다가 쌍봉을 만드는 자리에다가 비싸요. 그냥. 이 자리는 들고 있으면 수익이 잘 안 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젠이라는 종목 아까 상담을 했는데 시젠 좋은 기업 맞아요. 근데 저거 있잖아요. 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온 요 16만 원에 사면 절대로 안 되는 자리예요. 좋은 거 맞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라는 거죠. 빨리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들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시세 차익을 챙길 정도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려면은 차트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매일같이 모니터 6대, 7대 놔두고 뭐 주식 보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그냥 여기서 매도예요? 네, 그냥 지금 바로 그냥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조금 빠지면 또는 다른 종목이 저점에 있는 걸 한번 사보시는 걸 바라겠고 저점에 있는 거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이거 그냥 파신 돈을 아예 주식 계좌에서 빼버리세요. 그 저점에 산다는 게 뭔지 깨달을 때까지 주식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페이가 카카오페이 30%인데 이게 네. 가격대까지 갈 수 있을는지 얼마예요? 73,000원. 73,000원에 30%요? 예. 일단 카카오페이가 73,000원에 30%라고 하셨는데 좀 이거는 저도 분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상장할 때부터 거품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 상장도 제발 좀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는 걸린다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왔어요. 우리가 뭐 집 앞에 있는 카페도 그렇잖아요. 집 앞에 있는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돼지국밥집이에요. 뭐 국밥을 파는 데인데 거기서 신제품이라고 신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우거지 해장국이래요. 근데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평가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카카오페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 가지고 시장에서 이 기업이 이 가격이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긴가민가 하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청자님은 싸다고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한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싼지 비싼지 평가를 못 하겠는데 시청자님 지금 싸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맞을지 몰라요. 만약에 이 자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시청자님이 맞게 되는 거고 이 자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사주면 주가가 더 내려가니까 산 게 잘못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기업은요, 지금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이게 적정 가격인가 아닌가를 아직도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디가 지금 싼 가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기업을 사서 들고 있으면 상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종목이니까 제발 좀 신규 상장주 좀 제발 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상담하기도 힘들고 사신 분도 힘들고 서로 다 같이 힘든 그런 일이거든요. 안 사면 되는 거를. 근데 사셨단 말이에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지금 56,000원짜리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또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 정도 내려가면 손절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어디까지 뺏길지 알 수가 없는 블랙홀과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59,000원 되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 근데 손절하려면 너무 아픈데 손절 안 할 수 없습니까? 안 하기 위해서 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제발 신규 상장도 좀 사지 마세요 하는 게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발 사지 마세요 이런 거 59,000원 무너지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리고 이 기업 지금 적자 너무 투성이라 가지고 이 가격도 비싼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때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59,000원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가면 단기적인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75,000원짜리 73,000원 되면 그냥 본전에서 전부 다 정리하시고 카카오페이가 진짜 투자하고 싶으시거든 한 3년 정도 지켜보고 3년 뒤에 투자합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귀가 아프도록 부탁드리고 있는 거는 몇 개가 없어요. 뭐냐, 고점에 사지 마라. 남들 좋다는 게 그냥 고점이에요. 나 차트를 못 본다, 뭐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다. 다 필요 없습니다. 좋다는 말이 일색이면 그냥 고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낄 자리가 아니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신규 상장도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상장할 때부터 비싸요. 이미 고가라는 거죠. 거품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 샀을 때 수익이 안 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지 마세요라는 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게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거지. 내려왔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뭐 거래 정지 이런 거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유의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이렇게 좀 답답한 상담은 좀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상담하는 내용 보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세 개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시장이니까 괜히 일 저지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